이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탄 출장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송탄 출장소 소장 최승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4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총무과 소관 시민중심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협업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6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관 양방향 소통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체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는 시기로 청사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사전 점검을 통해 청사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위생, 녹지 관리와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및 청사 내 노후 장비 신속 보수 등을 통해 청사 이용 시민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진이천 유원지 사계절 명소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정식 물놀이장 철공선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본 구상 용역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피크닉장, 생태존, 광장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테마별 공간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레극화, 코스모스 등 계절 꽃밭 및 여름철 에어반 수영 물놀이장 운영, 캠핑 문화 활성화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및 안전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시설 개선으로 북부 지역의 대표 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목과 보고를 마치고 이 70쪽 민원토지과 소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였고 고객 섬김이 365 민원 안내를 통해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권과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 편리한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현장 중심으로 균형 있게 조사 산정하고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였으며 고액 체납자는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하여 강제 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수시 지도 단속하고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법 위반 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보고를 마치고 132쪽 세무과 소관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공정세원 구현입니다. 2024년 송탄 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6,563억 원이며 시 전체 징수 목표액의 45.3%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대상의 현장 조사, 지방세 기획조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누락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전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과세 예고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위텍스, ARS, 카카오톡 간편 납부 시스템, 양방향 문자 서비스 등 납부 편의 시책 운영으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3쪽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2024년도 2월 총 체납액은 350억 원으로 이중 정리 목표액은 124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월 말 현재 정리액은 40억 3,800만 원으로 목표액의 32.5%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납부 기피자 현장 실태 조사 및 동산 압류동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181조 지역정책과 소관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정리시장 개방 화장실 칸막이 교체, 시설 보수 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상인들의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2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지가 불법 전용 또는 투기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농지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농지의 보존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17개 농가 27개 품목을 판매하여 2,043만 원의 매출액을 거두었습니다. 183조 기업 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올해 4월 말 기준 12개사 12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전, 공장 입지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 등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공장 일제 조사로 공장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 활동을 제어하는 각종 규제 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2층 레포츠 공원을 비롯한 5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무공산 체육시설 등 13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과 2층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2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이제 저희 이제 주차장 이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민원도 많고 지금 저희 주차 면수가 209면인데 지금 일일 평균 주차관제 시스템에서 주차관제 시스템 운영 결과 보니 일일 평균 1,500대가 지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작년도 행감에서 이제 그 주차요원 그 기간제로 채용하는 거 검토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주차관리요원 지금 현재 주차관리위원은 채용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난 행감 때 이제 그 기간제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주차 면수는 한정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민원 무슨 이제 여기에 무슨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는 엄청 이제 주차 될 데가 없어가지고 차들이 막 여기를 몇 바퀴씩 돌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 지금 이거를 오부제든지 이런 거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그 실질적으로 이제 출장소 직원들은 거의 이제 외부에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통근버스를 지금 2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출장소 앞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한 20-3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주차요금을 내고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강제로 이제 못 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이제 총무과장도 계시지만 계획하고 있는 건 시장님 결심까지 맡았지만 이쪽에 이제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신가회동 이쪽에 네.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해서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에 이제 의회가 옮기거나 청사가 지면 나중에 이 건물이 어떻게 이용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주차면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지금 공원 부지를 바꿔서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좀 그 조성하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예.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관제 시스템에서 그 평균 일일 차량 한 대당 이게 주차 시간이나 이런 게 확인이 되나요? 평균적으로 보통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잠깐 대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 주변에 있는 그 인근의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실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 한 20-30%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통계는 못 내봤지만 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때까지 지금 새로운 주차 시설이 생기기 전까지 그런 차량 10부제든지 5부제든지 해가지고
좀 검토를 하는 게 물론 불편하겠지만 예, 이제 공무원들은 오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있어요. 있습니다. 예. 아, 공무원이 예.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제 강제 규정은 아니죠. 일반인들 이제 저희 공무원들은 거의 강제죠. 뭐. 예. 근데 여기 주차장 관리하면서 여기서 강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근데 일반 시민들까지 이제 오부제를 강제로 이제 해야 될 수 있느냐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검토를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뭐 지금 워낙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이렇게 보시면 7페이지. 22년도에 112건이 부과돼서 수납을 85건, 21억 8,300 했고 납기미도래가 22년도에 이제 부과를 했는데 납기미도래 된 게 한 24건, 17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된 게 이렇게 있는데 3건 3,500. 이 납기미도래는 아직 뭐 이유가 뭐죠? 납기미도래 이게 이제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 세 번째 줄에 납부 기간이 예. 이제 부가일로부터 이제 6개월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납부 기간이 미도래했다. 그래서 체납으로 안 보는 거죠. 그 6개월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납기 미도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부과를 2022년에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훨씬 지났죠. 지금 22년도에 부과했다는 거 제가 아니에요? 좀 답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이 지금 이게 이제 자료를 작성한 기준이 네. 그 납기민 도래를 그 해 연도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황이 나온 겁니다. 예. 기준 삼아서. 그럼 지금은 이제 2022년도 이거는 이미 이제 다 납기가 다 지난 거죠. 지난 거죠. 예. 그 당시 시점부터 그 당시 잡았기 시점에,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온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그 2020년도에 부과한 것들은 체납액 빼고는 다 이제 저기 된 건가요? 그 예. 체납이 지금 3건 이건 맞아요? 40 예. 지금 현재? 예. 그럼 납기미 노래된 것도 다 지금 다 납부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 중에 이제 일부 또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분납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이 미납된 것 중에 이제 분납된 것도 있고 이제 연납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체납도 그 중에 포함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그 117페이지 보면 이제 그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월까지 올해 4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체납된 9건 이거 압류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제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뭐랄까 그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좀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언론에서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개발 부담금은 이제 어차피 개발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건데 이런 걸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면밀히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납부 능력이 되면서도 뭐 서류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체납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개중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국가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산 있으면서도 못 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납하고 뭐 연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납부를 못 하니까. 근데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이익을 봤으니까 이 부담금을 부과를 할 텐데. 예? 이익이라는 게 이제 집가 상승에 대한 이익인 거지 네. 현금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온 이익은 없으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는 거 들어온 게 없는 거죠. 뭐 압류 조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좀 체납액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진천 위원지 지금 이제 고정식 물놀이장 철거하고 이제 복구공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6월까지. 지금 이제 철거 다 해서 네. 복구까지 이제 다 정리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네, 예. 다 됐고 이제 조성 이제 거기에 이제 에어반수는 이제 그 시점 돼서 이제 저기를 할 거고 그 자리에 지금 에어반수가 들어온 거죠? 아니 이제 에어바운스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매점 앞에 네. 잔디밭에 위에 했다가 이제 그 잔디가 싹 고사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이제 저쪽 캠핑장 제2 캠핑장 예,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매립식 수영장 철거한 데는 지금 이제 흙을 다 복토해서 이제 그 자연 침하를 대기 중에 있고 기본 구상 용역 간담회 때 보고했듯이 네. 그 기본 구상 용역을 갖고 이제 저희 계획은 올해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이제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때 보고 하셨듯이 이제 이런 그 여러 여기에 지금 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 산책로나 이런 것도 그쪽에 조성하고 산책로에 연결을 해서 연결해서, 산책로 예. 예. 그런 거를 한다고 하시죠. 예. 이 부분 지금 우리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금 해제 추진되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쪽도 좀 그거는 아직 좀 시기가 멀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못 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무봉산 수련원을 중심으로 이제 복합지구 이제 조성해야 되는 거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예, 그 벨트화해서 예, 이제 예. 하려고. 진천 유원지, 예, 예. 무봉산 수련원 예.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예, 예. 필요할 것 산단 포함해서 이제 택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지난해 그 물놀이장 지금 그 사용 인원이 이용 인원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해제 이후 지금 굉장히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저번에도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 어린이들이 그 물놀이 하고 하는 시설을 잘 에어반수를 잘 해놨더라고요. 예. 해놓고 그 올해도 좀 잘 해가지고 그 물놀이장 좀 더 예, 예, 그렇게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우리 38페이지 진이천 유원지 레일바이크 수리했지 않습니까? 예, 예. 최종적으로는 지금 뭐 레일바이크 운영하고 있죠. 수리해서. 예. 네. 여기 보면 저 용역에 1월 25일 날 이제 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열대 수리 해가지고 이제 2,014만 8천 원 계약 금액이. 그리고 또 물품에 또 3월에 또 수리를 했어요. 물품에 보면은 32페이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32페이지 보면 23년 3월 8일에 진이천 유원지 레일바이크 수리해가지고 물품으로 예, 예, 예. 1,800이 있고 1,800 여기 또 있고, 용역에 또 왜 용역에 또 이제 2천이 있고 2천이 또 있고. 1월에 했고 이건 또 3월에 했고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요거는 이제 물품으로 이제 이게 그동안에 그 열대가 거의 다 녹슬고 해갖고 이게 용역으로 진행이 할 게 있고 이제 부품을 사갖고 부품만 교체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1월 25일부터 용역이 얼마 동안 그 계속 진행하면서 3월 8일에 물품을 다시 구매를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총 합쳐서 거의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수리가 된 거죠. 예, 보니까 이게 진이 레일바이크 수리 비용이 해마다 한 2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년도에도 보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은 이제 뭐 레일바이크 수리 이제 여건은 지금은 좀 없고요. 이제 운영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리 상황은 지금은 없습니다. 수리 사고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0페이지 민원 내용에 보면 그 진이천 유원진의 수유실 개설 문의한 민원이 있습니다. 60페이지. 예, 국민신문고로. 그 전에 이제 이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수유실. 지금 사실 뭐 수유실 공간이 이제 별도로 조성돼 있지는 않고요. 그때 이제 뭐 민원인은 이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민원을 내신 건데 독립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향후 지속적인 운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예, 별도로 공간을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근데 이 진이천 유원진에 이 수유실 한 군데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직까지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뭐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도시공사랑 네, 협의해서 예, 협의를 검토해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진천 유원지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수유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토지가도 보면은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실거래 거짓 신고 이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납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무과 174페이지. 지금 미수납액이 한 345억 정도. 예, 지금 2023년도 보니까 이게 이제 관연도 수입들이 많이 이제 정리 보류되고 이 관연도 수입이 좀 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됐을수록 세수가 이제 매년 1,000억 이상씩 증가되고 있지만 물론 그 더불어서 미수납액, 체납액, 관연도 체납액도 누계익이거든요. 네, 네. 누계익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연도 수입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미수납액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미징수액 조치 결과 보면 여기 보면 그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현황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예금 뭐 공매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공공 정보 등록하고 명단 공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회수율로 따진 건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5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공공정보 등록을 이제 하게 되고요. 네, 물론 이제 500만 원 이상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상의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걸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단 공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그 누적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명단 공개를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전부 다 경기도에 고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자관부에도 고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와 더불어 관세청에 저보다 그 관세 물품에 대해서 수입하거나 휴대하거나 그런 물품들이 있을 때는 명단 공개자들은 동시에 관세청에 체납 처분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공정 실효성은 아직 파악이 뭐 데이터가 없으신 거죠? 지율은 제가 내지 않아서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실효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있습니까? 예, 공공정보 등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자 같은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금융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제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정보도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칼이죠. 사업자 사실.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체납 기동팀이 예, 이제 신설되면서 이제 그 체납자들 그 관리해가지고 징수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 계속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그때도 뭐 본청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거기에 직원을 좀 그런 부분, 하여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 미조치 현황이 있어요. 이건 예. 왜 미조치 미중수액 중에서 이제 미조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13억 4,600원 나오는데요. 예. 누적 체납 중에 여기 같은 경우는 소액 체납자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체납자 중에서도 간단한 이게 자동차나 이런 게 있는 것들은 다 압류가 되는데 부동산 무재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이 지나면 이제 정리 보류가 또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입니다. 13억 4천. 인원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미중생이. 근데 이제 금액이 작으니까 뭐 주민세나 이제 예, 보통 주민세나 이런 것들 만 원.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도 1년에 보통 체납액이 있을 때 이제 매년 저기 재산 조회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재산이 수시에 중간에 발생했을 때는 치유 중단 조치를 저희가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과 그 240페이지 그 지도단속 그 조치 결과 농업 불법 전용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보면 이제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지금 240페이지죠. 6번에 있는 분. 이 이후에 23년 3월에 2차 계고하고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 없나요?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안 나와서 그런데요. 네. 24년 5월 22일 날 3차 계고 시정 통지해서 6월 7일까지 사전 통지를 했고요. 6월 7일 지나서 지금 3차 계고 통지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간이 안 돼서 못 넣습니다. 이게 지금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이런 그 규정상 그 기간이 있나요? 3차 계고 이런 게 어떤 거 이게 어떤 요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요거는 하여튼 시기를 놓쳤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다른 데도 보면 예, 2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예, 3차 계고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이건에 한해서는 이제 실무 직원이 놓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들도 보면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 계고하면 그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연결이 됐어야 1년 되는데 지나서 또 하고 막 예, 이런 거. 요건 잘못됐습니다, 의원님. 예. 요거는 좀 네네.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지역경제과 그 2층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 예. 제가 이제 대관 내용을 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부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뭐 냉난방비 이런 거 같습니다. 그 공공요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냉난방비 하고요. 네. 조명 사용료, 앰프 사용료, 뭐 그런- 마이크 사용료, 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보니까
22년도에 29건 사용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23년도에 72건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주말이고 평일은 이제 가끔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체육관을 이렇게 활용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우리가 다른 이제 일본 이제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그 체육관 시설을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탁구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뭐 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날. 그래서 우리도 이 체육관, 이렇게 좋은 체육관을 져놓고 이렇게 뭐 행사 때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관이 이제 정기적으로 있을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뭐 이제 예를 들어 미 대관이 날짜가 딱 매주 화요일 미 대관이다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뭐 막어서 탁구장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이제 불규칙적이니까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관 내역 보면 평일날은 몇 건 안 돼요. 거의 주말이고 그리고 23년도에는 좀 많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네. 알겠는데 예. 지금 그런 이제 그런 동호회 뭐 그런 이제 그 단체들 뭐 그 종목에서 이제 그런 계속 그 시설 요구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구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네. 예, 탁구 동호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검토하셔서 좀 계획을 좀 한번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들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